안녕하십니까, 이면우입니다. 오늘은 기록형 공직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기록형 인물에 아주 익숙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예술계에서는 연주가를 얘기할 적에 몇 년 동안 연주했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연주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장황한 설명보다는 어느 컨테스트에서 입상한 기록이 있다, 이런 그 기록을 갖고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스포츠계도 어느 선수를 얘기할 적에 운동부 주장을 오래 했다, 성실하게 연습하고 있다, 이런 장황한 얘기보다는 기록이 몇 초다, 야구 선수 경우에는 승률이 몇 %다, 축구 선수 경우에는 유명한 그 축구 클럽에서 그 선발 투수로 얼만큼 출전했고 득점 기록은 얼마다, 이렇게 기록으로 대신합니다. 대중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를 몇 천 곡 알고 있느냐, 그보다는 히트곡이 뭐냐, 대중들의 사랑을 받는 가요는 뭐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을 대면은 그 사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계, 문화계, 스포츠계에는 기록형 인물들이 많고 우리가 이를 아주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유독 공직자 사회에는 기록형 인물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국내외로 기록형 공직자 한 3명쯤 사례를 들고 우리가 한번 왜 기록형 공직자가 필요하냐, 그런 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그 미 국방성 장관을 오래 지낸 그 로버트 맥나마라 장관에 관한 얘기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그 취임했을 적에 그 전임 대통령이 군 오성장군 출신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승전국이고 오성장군이 대통령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군부에 그 자부심도 많았고 군부 예산이 전쟁 전에 비해서 한 15배쯤 늘어났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국방 예산을 조금 절감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군 수뇌부를 설득하고 이끌어갈 장관 후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고심을 하다가 케네디 대통령이 그 전임 국방장관 추천을 받아서 로버트 맥나마라라는 사람을 국방성 장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케네디하고 로버트 맥나마라는 사전에 안면이 없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제 로버트 맥나마라의 그 배경은 뭐였었냐면은 이 사람이 그 하버드 대학교 최연소 교수고 최고 연봉을 받았던 사람이고, 2차 대전 때는 군에서 중령으로 많은 그 업적을 쌓고, 종전이 되고 나서 그 포드 자동차에 들어갔는데, 이때 그 포드 자동차가 전쟁 도중에 그 아주 확고하게 지키던 1위 자리를 내주고 GM한테 밀려서 2등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포드의 위기의식이 많이 감돌고 그랬었는데, 맥나마라가 들어가서 포드를 부활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GM의 당시 사장이 알프레드 슬로원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조금 특출난 경영자입니다. 첫째, 슬로원 사장이 그 전쟁 발발 시에 이제 군 트럭 장비 발주를 받았는데, 국방성 찾아가가지고 너희가 발주한 트럭 장비를 무상으로 주겠다, 그 대신 파손이 되거나 교체되는 부품 값이나 신규 트럭 값은 제대로 쳐달라,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 국방성에서는 의외에 아주 좋은 조건이니까 덥석 이걸 받아들였는데, 짐작하시겠지만은 전쟁이라는 게 무슨 해안 상륙작전을 한번 했더니 트럭 800대가 하루아침에 파손이 되고, 어느 고지 점령하는데 트럭 2, 3천 대가 폐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아주 그 장비 소모가 굉장히 아주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를 국방성에서 돈을 주고 사게 돼갖고 GM 매출이 종전에 비해서 전쟁 중에 3배로 늘어났고, 상대적으로 포드는 경영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슬로원 사장이 아주 재밌는 사람인 게 그 자동차 업계 최초로 매년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산지 1년 됐더니 새 모델이 나오니까 차가 멀쩡하고 그런데,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 새 모델을 사고 그 1년 쓰던 차를 중고시장에 팔고 그래갖고, 돈이 없어 못 사던 중산층들이 자동차를 쉽게 사고,
신규 모델은 매년 일정한 대수를 판매에 집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포드는 작업자 생산성을 아주 강조해서 경영업적을 세운 사람이고, 슬로안 사장은 경영에도 효율이 있다, 뭐 그걸 처음 주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MIT 대학교의 그 슬로안 경영대학교가 이제 슬로안 사장이 그 기여를 해갖고 창립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드를 부활시킨 사람이 그 사장이 된 지 2주 만에 국방성 장관으로 발탁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서 생각하기는 뭐 중령 출신이 군 장성들한테 국방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말이 잘 맥히겠느냐, 그리고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맥나마라가 하버드 대학 시절에 같이 연구하던 젊은 연구원 6명을 데리고 국방성으로 들어갔는데, 군 수뇌부한테 뭐 질문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하고 그냥 묵묵하게 일만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모두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맥나마라가 연구팀이 그 통계적 분석을 하고 비용 효과 분석을 하고 그래갖고 아주 오갈 데 없이 증거가 확실한 거를 들고 들어가서 군 수뇌부한테 이런 거는 예산 절감을 해야 되겠다, 뭐 그래서 이제 설득을 아주 쉽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당시에는 이제 육군, 해군, 공군이 따로따로 물자 조달을 하고 있었는데, 뭐 군 장성 중에 조금 그 취향에 까다로운 사람이 있으면은 그 변기 뚜껑을 뭐 1,500불 주고 사서 교체하고, 또 뭐 미식가인 장군이 있으면은 그 사람 스푼 세트를 뭐 2,000~3,000불을 주고 사고, 뭐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3군 조달 체계를 한 군데로 통합을 하고 비용 절감을 시도해가지고 아주 수뇌부를 쉽게 설득해갖고 국방 예산을 30%를 절감했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맥나마라가 일하는 걸 보면서 우리 사회에도 이런 기록형 공직자가 나오면 적체된 사회 문제가 일거에 해결될 수 있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그 기록형 공직자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최신부 차관 장관직을 오래 지낸 오명 장관 얘기입니다. 오 장관 취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그 전화기가 아주 그 절대적으로 그 공급이 부족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그 대학생 할 때 뭐 어느 여학생을 만나는데 마음에 들어서 이제 그 전화번호를 묻고 그러면은 크게 무례한 행동으로 그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전화기 있는 가정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학생한테 나 전화번호는 이거다, 너 전화번호 몇 번이냐, 뭐 그렇게 물으면은 이건 마치 나는 우리 집에 전화기가 있다, 너희 전화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서 상당히 그 결례를 범하는 거로 통용되던 시절입니다. 근데 이제 오명 장관이 최초로 연구개발비 240억을 확보를 해갖고 그 TDX라고 C분할 전자교환기 개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아무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오 장관이 그 관계 전문가를 물어서 확인을 하고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같이 하자, 뭐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갖고 나중에는 민간 기업까지 들어와서 총 예산을 1,000억을 들이고 뭐 연구 인력을 한 1,000명 배출한 아주 건국 이래 아주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그 전화 자체가 해소됐고 요새는 전화기 신청하면 뭐 하루 이틀 만에 전화 가설을 하는 아주 통신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제 서정욱 과기처 차관을 지내고 장관을 지낸 분인데, 이분은 그 국방과학연구소 시절에 예산 확보도 안 됐고 인력 지원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 혼자서 한국군 무전기 개발을 한 분입니다. 시키지도 않는데 아주 그 어려운 군장들 그 개발을 해서 사방에서 인정을 받은 기록형 연구원입니다. 서 장관은 그 CDMA라고 그 코드 분할 접속 시스템이라는 그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일로 갈까 절로 갈까 그때 대안이 굉장히 복잡했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CDMA를 택해갖고 이거를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 장관은 통신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서 장관은 통신 운영 체제를 아주
선진국형으로 만들고 그랬고 이 둘이 합쳐갖고 우리나라가 그 IT 대국이 되고 그 인터넷 대중화에 아주 그 기반을 제공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록형 공직자로 맥나머라 장관, 오명 장관, 서정욱 장관 세 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그 사회공적이 많다고 사회공적들을 탓할 일도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세 분 그 업적을 낸 배경을 보면은 국가 발전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한 국가 지도자가 이 사람들을 찾아갔고 믿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뭐 1년마다 장관을 갈아치고 뭐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일이 될 때까지 믿고 기다려줬습니다. 그래서 사회공적 탓이 아니고 지도자가 책임질 일이 많다. 두 번째는 이런 사회공적을 우리 대중이 보면서 즉시 지도자한테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매년 장관을 갈아치우고 그런 관행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회공적은 죄가 없다. 뭐 이 사람이 좋은 자리 일을 하라고 맡겨주는데 뭐 이걸 거절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냐. 지도자하고 우리 국민들이 책임질 일이 많다. 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록형 공직자들이 몇 명 나오면 우리나라가 아주 일거에 큰 발전을 이룰 거가 틀림없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